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위한 이야기를 전하는 정약용의 인생말씀 채널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천재, 2000권이 넘는 책을 남긴 그 정약용조차 평생 후회했던 단 한 가지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죽는 순간까지 가슴 아파했던 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정약용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정약용은 누구였을까요? 조선시대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이자 사상가였습니다. 수원화성 설계에 참여했고 목민심서를 비롯한 500여 권의 저서를 남긴 천재였죠. 하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천주교 박해의 회오리 속에서 정약용은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유배지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서울 양반 가문의 자제로 태어나 승승장구하던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관직도, 명예도, 그리고 가장 소중했던 가족들과의 일상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유배지 강진의 작은 초가집에서 정약용은 무수한 밤을 지새웠습니다. 촛불 하나에 의지해 글을 쓰고 또 썼습니다. 그가 그토록 많은 책을 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학문적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글 곳곳에는 한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가 배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형, 정약전이었습니다. 정약전은 정약용보다 6살 위의 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단순한 형제 이상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공부하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동지였습니다. 형 정약전은 동생 못지않은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해양생물학의 선구자로 자산어보라는 놀라운 책을 남긴 인물이죠. 두 형제는 함께 벼슬길에 올랐고 함께 개혁을 꿈꿨습니다. 그들은 조선의 낡은 제도를 바꾸고 백성들이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천주교 박해라는 거대한 폭풍이 두 사람을 덮쳤습니다.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으로, 형 정약전은 더 먼 흑산도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흑산도는 지금도 가기 어려운 섬입니다. 하물며 200년 전에는 어땠겠습니까? 그곳은 사실상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귀양지였습니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매일 밤 흑산도 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형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병은 없을까? 수없이 편지를 썼지만 그 먼 거리에서 소식을 주고받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던 어느 날 비보가 날아왔습니다. 형 정약전이 흑산도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형을 마지막으로 본 지 10여 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는 형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유배의 몸으로 발이 묶여 있었으니까요. 형의 무덤 앞에 절 한번 올리지 못한 채 그는 강진의 작은 방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약용은 그날 이후 평생을 후회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남긴 글들을 보면 형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형님께서 흑산도의 거센 바람과 파도 속에서 외롭게 지내실 때 나는 무엇을 했던가? 나는 형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렸던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편지 한 통 제대로 보내지 못했고 약 한 첩 보내드리지 못했다. 정약용은 형이 흑산도에서 자산어보를 집필하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을 때 자신도 강진에서 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책을 쓰는 이 시간에 형님은 저 먼 섬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내가 좀 더 형님을 생각했어야 했는데, 내가 좀 더 노력해서 형님께 위안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는 귀향에서 풀려난 후에도 형의 무덤을 찾을 때마다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형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는 형의 묘비명을 직접 썼고 형이 남긴 자산어보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말년에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평생의 업적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는데 2000권의 책을 쓴 대학자, 조선 실학의 완성자로 불리는 그였지만 정작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에게는 충분히 해주지 못했다는 후회가 평생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좋은 직장을 얻고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성공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2000권의 책으로 역사의 길이 남았지만 정작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형 한 사람에게는 충분히 따뜻하게 대하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했습니다. 그는 성공했지만 동시에 실패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기억하지만 정작 그가 기억하고 싶었던 사람과의 시간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아갑니다. 내일을 위해,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합니다.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지 못하고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자녀와 함께 보낼 시간을 미루고 친구의 안부를 묻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잘해줘야지. 나중에 성공하면 시간을 내야지. 하지만 정약용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중은 없을 수도 있다고. 지금 하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정약용의 삶을 보면 또 하나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바로 표현의 중요성입니다. 정약용은 형을 사랑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랑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상황이 어려워서, 자신도 힘들어서 미루다가 결국 형을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왜 그렇게 쑥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배우자에게 당신이 있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 왜 그렇게 민망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그 말을 하십시오. 지금 당장 하십시오. 내일은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정약용이 형에게 하지 못한 말들, 그것이 그의 평생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형이 살아계실 때 형님 사랑합니다. 형님 존경합니다. 형님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버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고 그 말들은 영영 전하지 못한 채로 남았습니다. 정약용은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곁에 있을 때 잘해야 한다. 떠나고 나서 후회해도 소용없다. 얼마나 절절한 말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18년의 유배 생활과 형을 잃은 고통 속에서 나온 피눈물 나는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 곁에 누가 있습니까? 당신의 부모님은 건강하십니까? 언제까지나 곁에 계실 것 같지만 세월은 어느새 그분들을 늙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전화 한 통, 오늘 안부 한마디가 내일은 할 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매일 얼굴을 보니까 당연하게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그 사람도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 감사의 표현 한 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은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표현해야 합니다. 당신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와의 시간을 미루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이들은 빠르게 자랍니다.
지금 함께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생겼을 때는 이미 아이들은 자신의 세계로 떠나간 후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미루고 있진 않습니까? 언제까지나 연락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 친구는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의 후회는 단순히 형을 잃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함께할 수 있었던 시간들을 충분히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나중에 시간 날 때 해야지.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해야지.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나중은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는 유배에서 돌아온 후 형의 무덤 앞에 섰을 때 형과 함께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함께 글을 읽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웃던 그 시절들을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때 형님께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왜 그때 형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을까?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언젠가 정약용처럼 통곡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정약용은 기회를 잃었지만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부모님께 전화를 거십시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하십시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부모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당장 배우자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라고 말하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가정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아십니까? 오늘 당장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업무 생각을 멈추고 온전히 아이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시간이 아이의 평생 기억 속에 얼마나 소중하게 남을지 아십니까? 오늘 당장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 그 짧은 메시지가 친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지 아십니까? 정약용은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를 통해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그의 아픔이 우리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의 실패가 우리의 성공을 위한 안내서가 되었습니다. 정약용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곁에 있을 때 잘하라는 것입니다.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2000권의 책보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천하의 명예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정말 가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 삶의 교훈,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들을 매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독해주시면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알림 설정도 켜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제 채널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지혜가 가득합니다. 정약용뿐만 아니라 퇴계이왕, 율곡이, 추사 김정희 같은 위대한 선조들의 삶과 지혜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을 보고 어떤 분에게 연락하고 싶으셨나요?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의미 있다고 생각되시면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가족이나 친구 중에 바쁘게 살면서 소중한 관계를 놓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보시길 권합니다.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약용은 형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곁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오늘 하루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한 사람에게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한 사람에게라도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한 사람과라도 온전히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정약용처럼 평생 후회하며 살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 정약용이 인생 말씀 채널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께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 행복하고 더 지혜롭고 더 따뜻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꼭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켜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곁에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정약용의 가르침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정약용이 인생 말씀 채널이었습니다.